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자기소개서 쓰랴 또 공부하랴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들고 온 영상은 대입 자소서 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꿀팁 3가지입니다. 거의 이제 수시원서 마감이 9월 둘째 주 정도잖아요. 그래서 8월 말이 되면 저희 이제 제자들이 저한테 메일을 많이 보내요. 제목은 살려주세요예요. 그래서 자기 자소서를 쓴 거를 저한테 보내는데 읽어보면 살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한 문항당 아이들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고민해서 쓴 글을 제가 이렇게 다시 다 어떻게 못 고치잖아요. 근데 제가 걔네들한테 해주는 조언은 늘 이 3가지입니다. 3가지만 먼저 염두에 두고 글을 쓰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 3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두목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는 두괄식으로 쓰라입니다. 무조건 어떤 질문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맨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주로 어필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이 학과를 왜 가고 싶은지, 나는 이 학과에 어떻게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맨 위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걸이 법칙입니다. 자소서 쓸 때 가장 그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열만 하는 거예요. 구술만 탁탁탁. 저는 동아리 이렇게 했고요. 봉사활동 이렇게 했고요. 학교 교내 대회는 이렇게 참석했어요. 그냥 그것만 던져놓지 이게 하나로 이렇게 꿰는 목걸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이거 볼 때 얘 과연 우리 과에 뽑아줘도 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3번째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쓰라입니다. 간혹 친구들 중에 막 추상적으로 쓰는 애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좀 애가 괜찮아요. 제가 이런 말 제 입으로 들긴 그렇지만 참 남을 많이 돕고요.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에피소드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네가 그래서 거기서 겪은 일은 뭔지 이걸 자세히 쓰는 게 바로 에피소드입니다. 앞글자만 따면 두목애가 되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두목애로 써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는 독자가 분명한 글이에요. 일기는 그냥 내가 쓰고 내가 읽는 거잖아요. 자소서는 누가 보겠습니까? 나를 뽑아줄 면접관들이 보는 거예요. 교수들이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학생들도 만나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자소서까지 봐야 돼요. 근데 저도 자소서 한 40편 정도 애들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지루하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식상한 글이 많고요. 근데 누구 하나 눈에 딱 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관을 만나고 싶은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기소개서 책을 좀 몇 권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랬는데 진짜 신기한 게 자기소개서 글이 예시문이 있잖아요. 뭐 어느 학원에서 학원 강사가 자기들 수강생들 거 만들어서 막 뿌리고 이런 글을 이렇게 보면 제가 모르는 학생인데 이 친구의 글을 보고 제가 반한 거예요. 얘 진짜 어떤 애일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이름 넣어서 막 찾아본 적도 있을 정도예요. 대학 교수들도 글을 읽다 보면 얘가 성적은 남들보다 조금 낮은데 우리 과에서 같이 한번 공부해서 데리고 공부시켜보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글 쓸 때 그렇게 누군가가 내 글을 읽는데 그 사람이 읽기 편하게 써주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두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수백 건의 자소서를 읽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맨 앞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해야 이 뒷부분을 읽을지 말지 빨리 결정을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 문항이 거의 한 8가지 정도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 문항을 추려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는 그 아이 중에 이번에 스카이대 중에 경영학과에 합격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두목애를 잘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합격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가 자기소개서 1번 문제는 거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그럼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제가요 수학이 6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2등급을 맞았어요. 교수들이 그거 보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첫 문장에서 임팩트를 딱 주는 거죠. 이 친구는 어떻게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 경영이냐 디자이너냐. 고교 3년간 다양한 교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습과 독서, 동아리 활동 등은 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때요? 이 친구 경영학과 썼다고 했죠? 근데 이 친구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그림 그리기 대회랄지 아니면 어떤 그 미술적인 분야에서 상을 많이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교수들이 생각할 때는 얘가 왜 미대를 안 가고 경영학과를 갔지? 근데 이 첫 문장에서 이 아이가 분명히 내가 왜 경영학과를 갔는지 밝히고 있잖아요. 얘는 분명히 예술적인 소양이 높은 애예요. 그런데 제가 경영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예술 경영이냐 디자이너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내가 그 탐색하면서 보냈습니다. 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술 경영에 뭔가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겠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아래에는 공부를 할 때 저는 어떤 멘토 멘티를 했고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모든 학습을 시각화해서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수학하고 지리 과목의 성적을 1등급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딱 글을 시작했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저는 경영학과에 오기 위해서 제 수학 점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학습 플래너를 짜가지고요. 날마다 공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막 이렇게 쓰지 않은 거예요. 아주 창의적으로 이런 첫 문장으로 해서 얘가 학습 독서 동아리는 모두 이런 전공 적합성에 어울리는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자소서의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많은 구술들이 속출하는 그런 문항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 가만 보자. 내가 지난 고등학교 생활에 뭐가 가장 의미 깊었지? 아무래도 봉사활동 한 거는 좀 써줘야겠지? 동아리 활동 빼놓을 수 없겠지? 그리고 내가 그 보고서 쓰기 대회 정도 그렇게 3개를 하면요 40명 중에 39명이 다 그렇게 써요. 근데 이게 목걸이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다짜고짜 이렇게 쓴 거예요. 저한테 보여줬는데 저는요 동아리 할 때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절반이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또 동아리 활동을 할 때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했을 때 주제를 정할 때 그게 좀 어려웠는데 재밌었어요. 세 번째는 뭐 주제탐구 보고서 대회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막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1학년 때 국어를 가르치고 3학년 때 저한테 자소서를 봐달라고 하니까 저는 걔가 무슨 과를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자소서는 사범대 자소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 혹시 사범대 갈 거니?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하면 다 막 누구 가르치는 내용이 막 엄청 비중 있게 나오고 남들하고 협력하는 내용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아니요 저 화학공학 갈 건데요. 꿈이 뭔데? 화장품 회사 사장이요. 그 어느 데에서도 화학공학과의 전공 적합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보이려면요. 저는 이 질문에서 맨 앞에 저는 화장품 회사의 CEO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화장품 공부의 근간이 되는 화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 두 번째는 동아리 봉사활동에서 어떤 걸 느꼈고, 두 번째는 동아리에서 또 어떤 특수한 어떤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보고서 대회에서 어떤 걸 했다. 이래서 이 친구가 화학공학과에 갔을 때 과연 실험을 잘 할 수 있는 친구인지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분야의 얘기를 보여주죠. 제가 만약에 화학공학과 교수면 얘는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경영학과 그 친구는 어떻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으로 썼거든요. 이 친구는 예술 경영 쪽에 관심이 있다고 1번에서 이미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흥미를 가지고 2번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진짜 다 막 저는 학습 플래너를 짰고요. 뭐 어떤 공부법, 스타바치를 이용한 공부법을 했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는 전혀 의외의 얘기 3개를 합니다. 가장 본인에게 의미 있던 활동이잖아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전공에 어울리는 의미예요. 네가 진짜 우리 과를 오기 위한 의미를 고등학교 때 찾아봤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을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1, 2학년 때 진로 NI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과 혁신 사례를 수집했답니다. NI가 뭐냐면 신문 대회인데요. 어느 고등학교에는 이런 대회가 이제 종종 있죠. 1학기 초에 우리 NI 대회 할 거야 하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알아서 막 스크랩, 본인 진로에 관해서 스크랩을 하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2년 연속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그때 어떤 얘만 다 골라 모았냐면 예술 경영을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킨 어떤 디자이너 얘기들을 전부 다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 그래서 예술과 기업이 접목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가, 이런 거를 다 스크랩해서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넣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첫 번째 구술이었어요. 자, 두 번째 구술은 뭐였냐면 이 친구는 학교에서 강연자를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요즘에 학교에 진로 특강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의류회사에서 오신 머천다이징을 하시는 분인데, 이 MD분을 만나서 회사에서 예술 경영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묻고 그게 자기 진로 경험에 엄청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학교 행사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정말 동아리 활동을 재밌게 했는데, 대부분 그냥 동아리 할 때 그냥 별거 막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장을 하기 바쁜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동아리를 할 때 예술경영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이컵에 학교 로고를 새겼대요. 그런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거를 전시를 해놓고, 너희들이 가장 우리 학교를 홍보한다면 어떤 제품을 할래?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게, 자기가 미뤘던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약간 소박한 디자인이 뽑힌 걸 보고, 아, 제품이 이렇게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려면 공감대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우리의 그 자소서 쓰기 세 번째 원칙도 들어있죠.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아리 활동을, 예술경영 동아리를 해서 폭넓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 중에 정말 그 종이컵에 로고를 박아서 그때 깨달은 나의 어떤 의미, 이런 거를 기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교내 활동 3개를 정말 좀 창의적으로 잘 썼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법칙, 에피소드 법칙이 또 가장 잘 드러나는 문항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항은 또 모든 대학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문항이고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또 가장 추상적이 되기 쉽고요. 가장 구술만 늘여놓기 쉬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 그래, 배려? 아, 그래, 나 그때 우리 반에 조금 소외됐던 애랑 같이 밥 먹어줬지. 그 다음에 나눔? 아, 내가 그때 봉사활동 했지. 막 협력? 아, 수행평가할 때 내가 협력 뭐 한 거 쓸까? 갈등관리? 아, 애들이 나한테 재수없다 그랬는데 내가 막 고쳐가지고 된 그거 쓸까? 막 이렇게 막 다양하게 글감이 있는데요. 4개를 다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딱 하나 아니면 2개만 쓰는 게 관건이에요. 그 아이의 모든 면이 여기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교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한 그 에피소드 딱 그거 하나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협력의 가치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첫 문장도 되게 임팩트 있게 썼어요. 사전사패, 전교에서 국가에 의한 안전벨트 단속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토론평가 주제에서 찬성을 제비로 뽑은 모둠들의 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뽑은 그 주제가 너무 불리한 주제였는데, 처음에는 망연자실에 있다가 친구들하고 좀 격려를 하다가 브라질의 어떤 예까지 막 해외 논문까지 읽었대요. 딱 이 부분, 해외 논문까지 찾아 읽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다양한 근거를 만들어서 결국 우승까지 해내고, 그 공을 이 친구는 다른 모둠원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협력의 가치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딱 그 토론대회 하나만으로 이 문항을 다 채웠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에피소드 1-2개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저희 제자들이 첨삭을 해달라고 하면 주로 하는 이야기는 딱 이 3가지예요. 2갈식으로 써라. 그 다음에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교수들이 봤을 때 중도 탈락하지 않고 우리 과를 잘 다닐 수 있는 애를 뽑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써라. 이 3가지만 알고 있고, 그래서 글감을 모으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요, 자소서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정말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글은 짧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간혹 채만식이나 천명관시 소설 보고 막 약간 만연체거든요. 막 길게 쓰고 막 멋들어지게 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막 어려운 글을 꼭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고등학생 수준의 글을 쓰되 정말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냐고 물으라는 대답에 꼭 하나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꽂으라면 굳이 저는 동아리입니다. 앞부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짧게. 저는 동아리 활동에 무슨 활동을 통해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더더기 빼시고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군더더기 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 동사, 이게 주어, 동사가 한 문장인데, 이게 주어, 동사가 만약에 3개가 나온다. 그럼 반드시 하나 아니면 2개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 한 문장 아니면 2문장. 이렇게 짧게 쓰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자소서 쓸 때 큰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소서 쓸 때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의 그 진솔한 면을, 또 여러분이 노력하신 거를 잘 매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그렇게 써보세요. 늘 화이팅입니다. 안녕.